감독력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 자기의 그 이상적인 그러한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감독력 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공부가 바로 감독력 철학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그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다른 한쪽의 배우자는 거기에 협조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심해지니까 서로 이제 기운의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 이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다시 결혼을 생각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내가 이제 만나서 같은 그 이상적인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하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죠. 부부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의식주 안정이 빠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밸런스가 서로가 맞지가 않게 되면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 갈등의 기운, 그 살기의 기운이 누구한테로 내려가냐면 그 자기 자식한테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식은 부모를 원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은, 그 살기를 받은 자식은 인생을 이렇게 보다 이렇게 펼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결혼, 재혼을 하든 뭐 두 번째 재혼을 하든 뭐 세 번째 재혼을 하든 다음번 그 결혼할 때는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나고 그 배우자에 의해서 내가 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를 누구나 다 바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기운, 선천적인 기운과 후천적인 기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빨리 해야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늦게 해야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늦게 해야지 될 사람이 결혼을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빨리 해야지 될 사람이 결혼을 늦게 하게 되면은 그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순탄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갈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그 갈등이 더 심해지고 거기에 따른 고통이 따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을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늦게 할 사람은 아예 늦게 해야지 되는데, 늦게 하지 못하고 또 이제 그 일상적인 그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이성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그 기운을 갖고 있으면서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실패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결혼을 늦게 해야지 될 사람이 왜 결혼을 빨리 하면 실패하는가? 그 사람의 기운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기운이 작기 때문에 자기의 기운을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결혼을 해야지 또 거기에 맞는,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기본적인 그 격은 그 굉장히 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 배우자에 의해서 내가 격이 떨어지고 기운이 빠지는 형국이 발생이 되는데, 그 사람 본성에서 기운이 약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운을 채워서 자기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기운이 상승이 되면 거기에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수가 하수를 만나서 사랑을 해본들, 나보다 좀 낫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수예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느냐? 절대 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나의 기운이
똑같은 하수래도 중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크기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중수를 만나서 예를 들어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순탄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운이 작은 사람이 결혼을 늦게 해야지 되는데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빨리 해야지 될 사람인데 결혼이 늦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결혼을 빨리 해야지 그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데, 모든 사람은 일단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결혼을 해야지 어른이 되고 그 틀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의 틀을. 그러면 그 인생의 틀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그 힘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그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운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좀 타고나기를 강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혼을 빨리 해서 빨리 가정을 꾸려야지 거기에서 기본적인 그 기초의 틀이 빨리 완성이 돼서 기초가 튼튼하니까 건물을 질 수가 있는 거죠. 빨리빨리. 근데 기초가 돼 있는 사람인데 그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것이. 그래서 그 살기를 받아서 자꾸 기운이 새 나가서 하는 것마다 안 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결혼을 빨리 해야지 될 사람이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혼을 빨리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실패한 거는 그 사람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그 실패로 인해서 자기는 두 번 다시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기운이 센 사람은 기본 틀을 갖추고 그 기본 틀에 의해서 잠시 운이 나쁠 때 그 상대를 만난 것 뿐이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돼요. 그 가정을 이루어야만이 그 기초가 이제 튼튼해져서 건물이 올라가는 형국이 마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 사람은, 기운이 큰 사람은 반드시 결혼 후에 내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본들 그 기운이 자꾸 세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빨리 결혼을 해서 거기에 이제 기틀을 마련을 해서 성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결혼을 빨리 해야지 될 사람은 빨리 하고, 결혼이 늦어지는 사람은 결혼을 늦게 해야지 돼요. 근데 결혼을 빨리 해야지 될 사람이 늦어진다든지, 또 결혼을 늦게 해야지 될 사람이 빨리 하든지 하게 되면 자기의 그 기본 기운의 틀과 맞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운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관상가들이 뭐 이마는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생기고, 입은 어떻게 생기고, 얼굴형은 어떻게 생기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좋은 배우자 상은 코가 일단 빵빵하게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턱이 살아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눈빛이 빛나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숱이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적당한 거에서 조금 없는 듯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좋은 그 배우자 상이 돼요. 이것이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머리가 점점 빠지면서 없어지는 형국이죠. 사실 그 머리가
없고 눈에서 빛이 나고 코가 빵빵하고 턱이 살아있다라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기운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감이야. 그것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를 세세한 거를 또 봐야지 되지만 기본적인 형틀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틀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서로의 그 궁합, 관상의 궁합을 봐야지 되고 또 서로의 기운의 궁합을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런 형국이고, 그 정도만 이제 알아도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지금 좋은 배우자는 지금 현재 재력이 있다고 해서 좋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재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지금 없어도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고, 지금 아무리 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말년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선택했다가는 그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리는 사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그 말년에 엄청난 고생을 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이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60평생 사모님 소리만 듣다가 사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뭐를 하느냐? 그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취업이 돼서 그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요. 그래서 눈물로써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상당한 재력가였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기운이 작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의 그 재력이 성장을 해야지 되는데 쇠락하는 길로 빠져들어서 결국은 50대에 부도가 나서 거기에 쇼크로 몇 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은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잘 살아오다가 설거지 하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동네 창피하다 이거죠. 친구들 보기도 창피하고 친인척 보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눈물로서 살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살아야지 되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살아야지 되니까 험한 세상에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러한 그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재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죽는 날까지 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력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 지금은 흙수저라도 그거를 키워갈 수 있는 사람, 기운이 큰 사람을 선택을 하셔야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나의 앞날,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과거가 누적이 된 것이 현재고 현재가 누적이 된 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럼 미래를 바꾸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뭔가를 바꿔야지 돼요. 그 사람이. 근데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뭔가를 바꿔야지 되는데 바꾸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미래는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공이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재력이 있다고 해서 여자가 사치를 부리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집안은 그냥 시간의 문제지 그냥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재력이 이제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재력이 있다 한 그 남자라도 그 재산을 지킬 수 없는 그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문제지 몰락하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 내가 그래도 편안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기운을 잘 쓰고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현재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와 동기감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바뀐다라는 걸, 그걸 꼭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현재를 바꾸고자 하고 현재를 혁신적으로 이끌어갈 그러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을 해야지 남자든 여자든 말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